결혼 22년 차인 김영수 씨는 최근 아내 민정 씨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평소 따뜻하게 맞아주던 아내가 어느 순간부터 눈도 마주치지 않고 대화도 줄었습니다. 외도? 아닙니다. 다른 남자?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단순한 부부 갈등이 아닙니다. 한국의 중년 부부 10쌍 중 7쌍이 겪고 있는, 그러나 아무도 말하지 않는 은밀한 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20년 넘게 함께 살던 부부가 어느 날 갑자기 남남이 되는지, 그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1장, 평범한 일상 속 균열의 시작.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오전 7시 30분, 김영수 씨가 일어나면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거실을 지나는데 아내 민정 씨는 이미 아침 준비로 분주합니다. 여보, 커피 좀 타줄래? 과거였다면 응, 금방 해줄게라는 대답이 돌아왔을 텐데, 이제는 그냥 거기 인스턴트 있잖아라는 짧은 말만 들립니다. 영수 씨는 고개를 갸웃합니다. 뭔가 다르다. 언제부터였을까? 정확히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건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마치 서서히 식어가는 뜨거운 물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아침 식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어제 드라마 봤어? 정말 재밌더라라며 소소한 대화로 하루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각자 스마트폰만 들여다봅니다. 민정 씨의 표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화가 난 것도 아니고 우울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무덤덤합니다. 마치 옆에 앉은 사람이 남편이 아닌 그냥 같이 사는 동거인인 것처럼 말이죠. 뭔가 잘못됐나? 영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잘못된 게 뭐가 있어? 다 똑같은데. 민정 씨의 대답입니다. 다 똑같다고 하는데 영수 씨는 분명히 뭔가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이 묘한 온도 차이, 이 미묘한 거리감은 대체 뭘까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특별한 다툼이나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배우자가 달라졌다고 느끼는 순간 말입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한국의 중년 부부들 사이에서 매우 흔하게 일어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결혼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율이 지난 10년 사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의 이혼 사유를 보면 성격 차이나 가치관 차이가 대부분입니다. 성격이 갑자기 바뀔 리 없고 가치관이 하루아침에 달라질 리도 없죠. 그렇다면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2장, 보이지 않는 노동의 무게. 민정 씨의 하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전 6시 30분, 알람 소리에 눈을 뜹니다. 옆에서 잠들어 있는 남편을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일어납니다.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면서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합니다. 아침 준비, 남편 출근 챙기기, 시어머니 병원 모시고 가기, 은행 일 처리, 저녁 준비, 빨래, 청소, 목록이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당연히 민정 씨의 몫이라고 여겨집니다. 남편 영수 씨는 회사에서 일하니까 집안일은 자신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민정 씨는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살았지? 아침을 준비하면서도, 빨래를 널면서도, 저녁을 차리면서도 계속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의 하루는 언제나 누군가를 위한 시간으로만 채워져 있다는 생각 말이죠. 더욱 힘든 건 이런 일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집이 깨끗한 건 당연하고, 밥이 차려져 있는 것도 당연하고, 빨래가 개어져 있는 것도 당연합니다. 여보, 양말이 어디 있지? 영수 씨가 묻습니다. 서랍 맨 윗칸에 있잖아. 아, 그래? 못 봤네. 이런 대화가 하루에 몇 번씩 반복됩니다. 양말의 위치를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22년을 함께 살면서도 양말이 어디에 있는지 관심조차 갖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민정 씨는 집안의 모든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남편의 약이 언제 떨어지는지, 아이들 학교 행사가 언제인지,
시부모님 생신이 언제인지, 심지어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이 무엇인지까지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수 씨는 어떨까요? 민정 씨가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언제 우울해하는지, 요즘 무슨 고민이 있는지 알고 있을까요? 민정 씨가 어느 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 집의 관리사무소장인가? 모든 것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챙기고,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람. 그런데 정작 자신을 위한 시간은 하루 중 몇 분이나 될까요? 여러분은 혹시 집에서 관리사무소장 역할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배우자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당연하게 여기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3장 중년 변화의 시작점. 민정 씨는 올해로 47세입니다. 최근 들어 몸의 변화가 느껴집니다. 생리가 불규칙해지고 밤에 잠들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예전 같으면 참았을 일들이 참아지지 않습니다. 갱년기인가?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폐경 전 단계라고 합니다. 의사는 이 시기에 여성의 몸과 마음에 큰 변화가 온다고 설명합니다. 호르몬 변화로 인해 감정이 예민해지고 인생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는 시기라고 말입니다. 그날 밤 민정 씨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봅니다. 언제부터인가 눈가에 주름이 늘어나고 입술색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생각과 함께 오히려 마음속에서는 뭔가 명확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예전에는 이래도 괜찮을까?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이건 괜찮지 않다고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참아야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왜 참아야 하지? 라는 의문으로 바뀝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중년의 각성이라고 부릅니다. 인생의 절반을 살아온 시점에서 남은 절반을 어떻게 살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는 시기라는 의미입니다. 민정 씨도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시부모를 위해 살았다. 그럼 나를 위해서는 언제 살지? 이 질문이 머릿속에 자리 잡으면서 민정 씨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TV 리모컨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예전과는 다른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은 참 편해 보인다. 회사에서 돌아와서는 아무 걱정 없이 TV만 보고 있네. 예전에는 남편이 회사에서 고생하니까 집에서는 쉬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나도 하루 종일 집에서 일했는데 언제 쉬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혹시 인생의 어느 순간 이런 각성의 시기를 경험해 보셨나요?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보며 과연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일까? 라고 자문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4장 은퇴 후에 예상치 못한 갈등. 영수 씨는 작년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35년간 회사를 다니면서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고 자부합니다. 이제는 여유롭게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침 8시. 예전 같으면 회사에 출근했을 시간인데 이제는 집에 있습니다. 특별히 할 일도 없고 어디 갈 곳도 없습니다. 여보, 오늘 뭐 할까? 영수 씨가 아내에게 묻습니다. 나는 할 일 많아. 시장 가야 하고 청소도 해야 하고. 민정 씨의 대답입니다. 하지만 영수 씨는 아내가 하는 일들을 진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을 때우는 정도로 여깁니다. 그런 건 나중에 하면 되잖아. 우리 영화나 보러 갈까? 나중에 하면 언제 해? 넌 회사 그만뒀으니까 한가할지 몰라도 나는 여전히 바빠. 이런 대화가 매일 반복됩니다. 영수 씨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내가 왜 이렇게 차갑게 반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민정 씨의 입장에서는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남편이 퇴직하기 전에는 하루 8시간 정도 자신만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집안일을 하기도 하고 친구들과 수다를 떨기도 하고 혼자만의 여유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있습니다.
여보, 점심 뭐 먹지? 여보, 이 프로그램 재미있네. 같이 봐. 여보, 심심한데 어디 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여보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마치 자신이 남편의 전속 오락 담당관이 된 것 같은 기분입니다. 더욱 힘든 건 남편이 집안일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어도, 빨래를 널고 있어도 그냥 TV만 보고 있습니다. 여보, 설거지 좀 도와줄래? 아, 응. 이 프로그램 끝나면. 프로그램은 연달아서 계속됩니다. 민정 씨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회사만 그만뒀을 뿐 집에서는 여전히 손님이네. 여러분의 집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은퇴 후 갑자기 늘어난 함께 보내는 시간이 오히려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5장,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영수 씨가 무심하고 민정 씨가 피해자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민정 씨와 영수 씨, 이 부부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민정 씨는 결혼 초기부터 모든 집안일을 혼자서 처리해왔습니다. 남편이 도움을 주려고 할 때마다 괜찮아, 내가 할게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하는 것보다 자신이 하는 게 더 빠르고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설거지를 시키면 그릇에 비누 거품이 남아있고 빨래를 시키면 얼룩이 제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정 씨는 차라리 자신이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는 회사 일만 열심히 하면 돼. 집안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22년 전 신혼 때 민정 씨가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왜 이런 걸 문제 삼는 걸까요? 여기에 첫 번째 반전이 있습니다. 문제는 영수 씨가 게을러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민정 씨가 22년 동안 영수 씨에게 집안일을 학습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부릅니다. 영수 씨는 집안일을 해도 아내가 다시 하거나 불만을 표하는 것을 보면서 점차 아예 시도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민정 씨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더 잘할 수 있으니까라는 생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중년 부부가 겪는 공범 관계입니다. 한 사람은 의존하게 되고 다른 한 사람은 통제하게 되는 관계 말이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패턴에 빠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가 하는 게 더 빠르고 정확해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혼자 처리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6장, 사랑의 언어가 달랐다. 민정 씨와 영수 씨의 갈등에는 또 다른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영수 씨는 자신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확신합니다. 35년 동안 성실하게 회사를 다니면서 가족을 부양했고 바람을 피운 적도 없고 술을 마시고 집에서 난동을 부린 적도 없습니다. 나는 가정적인 남편이야. 아내에게 잘해주고 있어. 영수 씨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민정 씨는 다릅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고? 언제 마지막으로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봤지? 언제 마지막으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물어봤지? 민정 씨의 생각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나타납니다. 영수 씨에게 사랑의 표현은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매달 생활비를 주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큰 문제 없이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민정 씨에게 사랑의 표현은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에 귀 기울이고 함께 대화하고 작은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사랑이지만 표현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영수 씨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부양하는데 아내가 왜 불만이지? 내 사랑을 못 느끼는 건가? 민정 씨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편은 나를 가족을 위한 도구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둘 다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둘 다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남성은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경향이 강하고 여성은 언어와 감정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 옳고 그르다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단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받아들이는 것일 뿐입니다. 문제는 22년 동안 이 차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배우자와 같은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서로 다른 주파수에서 사랑을 표현하고 계신가요? 7장 폭발 직전의 고요. 어느 날 저녁 드디어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영수 씨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고 민정 씨는 부엌에서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달랐습니다. 민정 씨가 설거지를 하면서 갑자기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울음이었습니다. 화가 나서도 아니고 슬퍼서도 아닌 그냥 막막해서 나오는 울음이었습니다. 영수 씨가 이상한 소리를 듣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민정 씨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왜 울어? 뭔가 있으면 말해봐.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민정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순간 22년 동안 쌓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나는 도대체 뭘까? 나는 이 집에서 무슨 존재인 걸까? 아침에 일어나서 밥 차리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저녁 준비하고 매일매일 똑같은 일만 반복하고 있어. 그런데 당신은 뭘까? 회사만 그만뒀을 뿐인데 왜 집에서는 여전히 손님이야? 영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아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35년 동안 가족을 위해서? 정말 가족을 위해서였어? 아니면 당신 편의를 위해서였어? 가족을 위한다면서 왜 나는 여전히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해? 민정 씨의 목소리에는 22년간 참아온 모든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언제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봤지? 나는 언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봤지? 나는 도대체 누구인지 모르겠어. 김영수의 아내, 우리 애들 엄마, 시어머니의 며느리? 그럼 나 자신은 어디에 있는 거야? 그 순간 영수 씨도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단순히 집안일이 힘들어서 화난 게 아니라는 것을, 아내가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35년 동안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이런 감정적인 상황을 마주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영수 씨의 질문에 민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그냥 너무 지쳤어. 이 대화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은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한순간에 폭발하는 순간 말입니다. 8장 깨달음의 시작. 그날 밤 영수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지 모르겠어. 35년 동안 회사를 다니면서 자신은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바람도 피우지 않았고 술도 많이 마시지 않았고 매달 생활비도 충실히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까요? 새벽 2시 영수 씨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매일 사용하는 부엌을 둘러봤습니다. 설거지통에는 저녁 그릇들이 깨끗이 정리되어 있고 가스레인지는 반짝반짝 닦여져 있습니다. 냉장고 문에는 온 가족의 일정이 빼곡히 적혀 있는 달력이 붙어 있습니다. 시어머니 병원 진료일, 아이들 학부모 상담일, 각종 공과금 납부일, 모든 것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사람은 아내였습니다. 영수 씨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 없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음 날 아침 영수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내보다 먼저 커피를 끓였습니다. 웬일이야? 민정 씨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냥 커피 마시고 싶어서. 영수 씨의 대답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아내가 매일 자신을 위해 해주던 작은 일들을 이제는 자신이 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영수 씨에게 작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설거지를 하려고 하면 내가 할게라고 나섰고, 빨래를 넣을 때도 함께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조금씩 익숙해져 갔습니다. 더 중요한 변화는 대화였습니다. 오늘 어땠어? 예전에는 형식적으로 던지던 이 질문을 이제는 진짜로 궁금해서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대답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모시고 병원 갔는데 좀 힘들었어. 어떻게 힘들었는데? 그냥 할머니가 치매 증상이 좀 심해지신 것 같아서. 그래, 많이 걱정되겠다. 예전 같으면 그래라고 한마디로 끝냈을 대화를 이제는 조금 더 깊이 나눴습니다. 민정 씨도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나는 요즘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결혼하기 전에는 나름 꿈도 있었고 하고 싶은 일도 많았는데 언제부턴가 그냥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고 있는 것 같아. 이런 대화가 가능해진 것은 영수 씨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남성들은 보통 문제를 듣면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해결책이 아니라 공감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 나도 그동안 당신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 영수 씨의 이런 말에 민정 씨는 22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이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9장 새로운 균형 찾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영수 씨가 설거지를 하면 그릇에 기름기가 남아 있었고 빨래를 개면 모양이 엉망이었습니다. 민정 씨는 처음에 답답해서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참았습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남편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설거지 고마워. 다음에는 이 부분을 좀 더 문질러주면 좋겠어. 비판이 아닌 제안의 형태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수 씨도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35년 동안 회사에서 부하 직원들을 관리해온 사람이 집에서 설거지 방법을 배워야 한다니. 하지만 이것이 아내와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니 견딜 수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변화는 역할 분담이었습니다. 나는 시장 보고 요리하는 걸 담당할게. 당신은 설거지와 청소를 담당해 줄래? 구체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서로의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담당한 일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간섭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영수 씨는 청소 방법을 유튜브로 찾아보며 배웠습니다. 늦은 나이에 진공 청소기 사용법을 배우는 자신의 모습이 우스꽝스럽기도 했지만 왠지 새로운 도전을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민정 씨는 남편이 청소하는 모습을 보며 신기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집안일을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대화의 질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후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마트에서 옛날 직장 동료를 만났어. 그 사람도 남편이 퇴직하고 나서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다고 하더라. 다른 집도 비슷한 문제가 있구나.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었네. 이런 대화를 통해 두 사람은 자신들의 문제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많은 중년 부부들이 겪는 보편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사실 요리를 더 잘해보고 싶어. 요리 클래스라도 다녀볼까? 민정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나도 사진 찍는 걸 배워보고 싶었는데
같이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자. 22년 만에 처음으로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배우자와 서로의 꿈에 대해 이야기해 본 적이 언제인가요? 오늘 저녁 한번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10장 진짜 사랑의 시작.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정 씨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요리 클래스를 다니기 시작했고 영수 씨는 사진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각자의 취미가 생기면서 함께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대화할 거리는 늘어났습니다. 오늘 파스타 만드는 걸 배웠는데 다음에 만들어줄게. 나는 한강에서 일몰 사진을 찍었는데 정말 예쁘게 나왔어. 보여줄까? 각자 자신만의 세계가 생기면서 서로에 대한 존중도 깊어졌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민정 씨의 표정이었습니다. 예전에 무덤덤하고 지친 표정 대신 생기 있고 활력 넘치는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요즘 아내가 달라 보여. 영수 씨가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달라? 뭔가 더 예뻐 보여. 표정이 밝아졌다고 해야 하나? 실제로 민정 씨는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이 생기면서 다시 자신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민정이라는 개별적인 존재로서의 자신을 말이죠. 영수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집안일을 배우는 것이 어색하고 자존심이 상했지만 이제는 아내와 함께 집을 꾸려나간다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영수 씨가 민정 씨를 보면 집안이라는 아내로만 봤다면 이제는 요리에 열정이 있는 사람, 꿈을 향해 도전하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정 씨도 영수 씨를 돈만 벌어오는 남편이 아닌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 자신의 변화를 위해 애쓰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민정 씨가 새로 배운 요리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영수 씨가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결혼한 지 22년 됐지? 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응, 벌써 그렇게 됐네.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지. 좋은 일도 힘든 일도. 맞아. 그런데 지금이 가장 좋은 것 같아. 민정 씨가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응. 왜냐하면 이제야 진짜 서로를 알아가고 있는 것 같거든. 22년 만에 처음으로 두 사람은 서로를 개별적인 인간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역할과 기능이 아닌 꿈과 감정을 가진 한 사람의 인간으로 말이죠. 11장 진짜 위기는 기회였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우리 집 이야기 같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 민정 씨와 영수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수많은 중년 부부들이 겪고 있는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한 부부 중 이혼하는 비율이 지난 10년간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 이혼율이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조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법적으로는 이혼하지 않지만 감정적으로는 완전히 분리된 상태를 말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겪는 부부들 중에서 극복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위기를 끝으로 보느냐, 새로운 시작으로 보느냐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민정 씨와 영수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 그날 밤 민정 씨가 감정을 폭발시켰을 때 영수 씨가 방어적으로 나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35년 동안 가족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해? 이렇게 반응했다면 두 사람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수 씨는 달랐습니다. 아내의 말을 공격이 아닌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민정 씨의 변화였습니다. 갱년기라는 생물학적 변화가 오히려 자신의 진짜 모습을 찾아가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갱년기를 끝의 시작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진짜 자신을 찾아가는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예전에는 참아왔던 것들을 더 이상 참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제대로 다뤄진다면 더 진실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의 관계에서도 혹시 이런 신호들이 오고 있지는 않나요? 그것을 위기로 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기회로 볼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12장 실천 가능한 해법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정 씨와 영수 씨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10분 대화 규칙. 매일 저녁 10분 동안은 서로의 하루를 진짜로 들어주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려줄래? 이렇게 물어보고 상대방의 대답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중간에 조언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 역할 재분배. 집안일을 아예 새롭게 분담해 보세요. 기존의 남편은 이런 일, 아내는 이런 일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서로가 할 수 있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을 기준으로 나눠보세요. 처음에는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함께 하려는 노력 자체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개별적 시간 갖기. 함께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각자만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취미든 친구들과의 만남이든 서로 간섭하지 않는 개인적인 시간을 만드세요. 이것이 관계를 소원하게 만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각자가 충족된 상태에서 만날 때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감사 표현하기. 상대방이 해주는 일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해주세요. 설거지 해줘서 고마워. 커피 타줘서 고마워. 옷 개어줘서 고마워. 이런 작은 감사 표현들이 쌓여서 관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 이야기하기. 예전에 넌 이랬잖아. 항상 그래왔잖아 같은 과거 이야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앞으로 뭘 해보고 싶어? 같은 현재와 미래 이야기를 하세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와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실천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것부터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13장 위기는 선물이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 반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후 민정 씨와 영수 씨는 결혼기념일을 맞았습니다. 23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처음 데이트했던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23년 전 그 자리에서 서로에게 반했던 그 장소였습니다. 23년 전 여기서 첫 데이트했을 때 기억나? 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그때 당신이 얼마나 긴장했는지 기억해. 두 사람은 웃으면서 옛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상해. 그때보다 지금이 더 설레는 것 같아. 민정 씨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왜 그럴까? 아마 그때는 서로를 모르는 상태에서의 설렘이었다면 지금은 서로를 알고 난 후의 설렘인 것 같아. 정말 그랬습니다. 23년 전에는 서로의 겉모습에 반한 것이었다면 지금은 서로의 진짜 모습을 알고 난 후에 다시 반한 것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민정 씨의 강인함과 따뜻함을 새롭게 발견했고 민정 씨는 영수 씨의 성실함과 변화하려는 의지를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겪었던 위기를 생각해보면 그게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도 없었을 것 같아. 민정 씨의 말에 영수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 여기서 마지막 반전입니다.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사실은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22년 동안 쌓인 오해와 무관심을 깨뜨리고 서로를 진짜로 알아가게 만든 계기였습니다.
만약 그 위기가 없었다면 두 사람은 계속 겉핥기식 관계를 유지했을 것입니다. 갱년기라는 생물학적 변화, 퇴직이라는 사회적 변화,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겹치면서 두 사람에게 진짜 관계를 만들 기회를 준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외상 후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힘든 경험을 통해 오히려 더 성숙하고 깊이 있는 관계로 발전하는 것을 말하죠. 민정 씨와 영수 씨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럼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야? 영수 씨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우리는 지금 진짜로 시작하는 거야. 민정 씨의 대답이었습니다. 23년 전 결혼은 시작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이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서로의 진면목을 알고 난 후에 진짜 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랑은 선택이다. 지금까지 민정 씨와 영수 씨의 이야기를 통해 중년 부부의 위기와 극복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결혼 초기의 뜨거운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식어갑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무엇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며 무관심하게 지낼 것인가, 아니면 새롭게 서로를 알아가려고 노력할 것인가, 상대방의 변화를 위기로 볼 것인가, 아니면 성장의 기회로 볼 것인가, 과거의 관성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것인가. 모든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민정 씨와 영수 씨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를 탓하며 관계를 포기할 수도 있었고, 형식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각자의 길을 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어렵더라도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변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23년 만에 진짜 사랑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어떤 위기를 겪고 계신가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거리감을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 위기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요.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매일매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은 서로를 완전히 알고 난 후에 시작됩니다. 오늘 저녁 집에 돌아가셔서 배우자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요즘 어때? 무슨 생각을 하며 살고 있어? 그리고 정말로 들어주세요. 판단하지 말고, 조언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세요. 그것이 새로운 관계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단지 새로운 형태로 변화할 뿐입니다. 여러분도 민정 씨와 영수 씨처럼 23년 만에 진짜 사랑을 시작해보세요. 아니,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사랑은 선택입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에필로그 1년 후에 민정 씨와 영수 씨. 이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1년 후에 민정 씨와 영수 씨의 모습을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민정 씨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요리를 가르치는 강사가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집에서만 해왔던 요리 실력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수업 잘 다녀와. 영수 씨가 민정 씨를 배웅하며 말합니다. 응, 저녁에 새로운 요리 만들어줄게. 기대할게. 오늘도 사진 찍으러 나가려고. 영수 씨는 사진 동호회에서 활동하면서 지역신문에 자신의 사진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은퇴 후 무료하게 지냈던 시간들이 이제는 새로운 창작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녁에 두 사람이 만나면 각자의 하루 이야기로 꽃을 피웁니다. 오늘 수강생 중에 70대 할머니가 계시는데 파스타 만들기에 정말 열정적이시더라. 와, 70대에도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하시는구나. 나도 배워야겠다. 오늘 찍은 사진 중에 정말 예쁜 게 있어. 보여줄까? 보자. 이런 대화들이 자연스럽게 오가는 모습을 보면 1년 전 위기를 겪었던 부부와는 전혀 다른 사람들 같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입니다. 예전에는 익숙한 가족을 보는 눈이었다면
이제는 존경하는 동반자를 보는 눈이 되었습니다. 우리 참 잘 해냈다. 어느 날 저녁 민정 씨가 말했습니다. 뭘? 작년에 그렇게 힘들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건 말이야. 맞아. 그때 포기했으면 지금의 우리는 없었겠지. 가끔 생각해. 만약 그때 내가 그냥 참고 넘어갔다면 어땠을까? 아마 우리 둘 다 더 불행했을 거야. 그래. 때로는 싸우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 진짜 속마음을 알 수 있으니까. 두 사람은 이제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갈등이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다뤄지면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든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보, 고마워. 갑자기 뭐가 고마워? 그냥 나와 함께 변화하려고 노력해줘서. 나도 고마워. 나를 포기하지 않아서. 이런 대화가 가능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말씀. 민정 씨와 영수 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중년의 위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서 권태감을 느끼거나 서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실 텐데요. 그것이 정상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여러분의 관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서로를 당연하게 여길 것인가, 새롭게 알아가려 할 것인가, 과거의 관성에 머물 것인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것인가, 위기를 포기의 이유로 삼을 것인가, 성장의 기회로 만들 것인가. 모든 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사랑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50대든 60대든 70대든 언제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서로를 완전히 알고 난 후에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 집에 돌아가시면 배우자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은 요즘 어때? 무슨 생각하며 살고 있어? 그리고 진짜로 들어주세요. 그것이 새로운 관계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관계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리고 배우자에게 가장 고마운 점은 무엇인가요? 오늘 밤 그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부부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모두의 관계가 민정 씨와 영수 씨처럼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사랑하세요. 매일매일 새롭게 선택하며 사랑하세요.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니까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